런던 왕립병원 중환자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심장박동 측정기의 경보음이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외침들.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중동 출신 공주의 병실 앞에서 영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환자의 몸 곳곳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바늘 자국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침술? 하지만 누가 감히 복도 한켠에서 청소 도구를 든 한국인 여성이 두 딸과 함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쌍둥이 소녀들의 작은 손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사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런던의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런던 동쪽 끝자락 낡은 아파트에서 김수연 씨가 딸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민지야, 은지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10살 쌍둥이 민지와 은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침대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매트리스 하나를 둘이 나눠 쓰고 있었죠. 방 한켠에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하는 부업거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은지야. 이번 주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수연 씨는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영국으로 왔지만 언어 장벽과 자격증 문제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배 안 고파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연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학교에 간 쌍둥이들. 하지만 학교에서의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또 급식비 못 냈지? 같은 반 아이들이 민지와 은지를 둘러싸며 수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너희 엄마는 화장실 청소한다며? 동양인들은 다 가난하다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쌍둥이는 꾹 참았어요.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죠. 괜찮아. 민지야. 응. 은지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들이 어머니를 찾았지만 수연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붙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은지야. 엄마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 왕립병원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게 됐단다. 늦게 들어올 테니 먼저 자고 있어. 사랑해. 그날 밤 늦게 수연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쌍둥이들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수연 씨는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병원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그리고 수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도 가끔 엄마 일 도우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야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정말요? 쌍둥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거죠.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쌍둥이들은 가끔씩 어머니의 일터인 왕립병원에 따라갔습니다. 넓은 복도와 하얀 벽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커요. 조용히 해야 한다며. 은지야. 민지가 동생을 달랬지만 사실 본인도 호기심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수연 씨는 딸들에게 간단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일들이었죠. 쌍둥이들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에 열심히 움직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쌍둥이들은 병원의 구조를 익혀갔습니다. 어느 층에 어떤 병실이 있는지, 어느 시간에 의료진들이 순찰을 도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병원이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뭔가 중요한 환자가 오신 것 같아.
수연 씨도 궁금해했지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며진 병실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안쪽에서는 여러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뭐가 있는 걸까? 은지가 목을 길게 빼고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궁금해도 가면 안 돼. 엄마가 혼날 수 있어. 민지가 동생을 말렸지만 사실 본인도 무척 궁금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 씨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동에서 온 공주님이 입원하셨다더라. 아주 중요한 분이시래. 공주님이요? 쌍둥이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응. 그런데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 영국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모였는데도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밤, 쌍둥이들은 잠자리에서도 공주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민지야, 공주님이 정말 아픈 걸까? 응. 엄마 말로는 그런 것 같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하지만 쌍둥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 공주와 곧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쌍둥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쌍둥이들의 하루는 평소보다 더욱 힘들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지만 민지와 은지는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민지, 김은지, 급식비 납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급식 담당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쌍둥이에게 쏠렸어요. 저희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이미 다음 아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학생. 쌍둥이들은 빈속을 움켜쥐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 내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로에게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민지야, 나는 진짜 안 배고파. 나도야. 은지야,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수연 씨는 딸들이 배고파할까봐 자신의 끼니를 거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괜찮아요. 학교에서 간식도 많이 먹었어요. 은지가 거짓말을 했지만 수연 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날 밤, 수연 씨는 딸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요즘 병원 일이 많아져서 쌍둥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 중요한 환자분 때문에 병원이 더 예민하거든. 왕립병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의료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쌍둥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조용히 청소 일을 도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복도를 닦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은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민지야, 저기 봐. 은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화려하게 장식된 특별실이 보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공주님인가 봐.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기심이 많은 쌍둥이들은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멀리 바라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와. 두 아이는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정말로 공주처럼 아름다운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어요. 많이 아픈 것 같아. 은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저렇게 창백하면. 민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쌍둥이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어머. 얘들아. 무슨 일이야? 수연 씨가 놀라며 딸들을 안았어요. 저기 공주님 봤어요. 근데 너무 아파 보여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얼굴이 너무 하얘요. 은지도 덧붙였어요. 수연 씨는 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 그래서 온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모였다는데. 그럼 곧 나으시겠네요? 그럼요.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 이상해.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쌍둥이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민지야, 공주님이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모르겠어. 은지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더라. 왕실에서도 무척 걱정하고 계시고. 엄마, 공주님은 어떤 병에 걸리신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글쎄, 의사들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더라.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데.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라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할머니? 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응. 할머니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양의학으로 찾을 수 없는 병들이 있다고.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연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였어요. 특히 어려운 병을 고치는 실력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쌍둥이들에게만 특별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수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쌍둥이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그날 밤, 쌍둥이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공주 이야기만 했어요. 민지야,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기억나지? 응. 맥 짚는 법이랑 혈자리 찾는 법. 나도 기억해. 그리고 침 놓는 법도.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잖아. 맞아.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공주의 상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청소를 하던 중에 쌍둥이들은 의료진들의 심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왕실에 어떻게 보고할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민지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두 아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고작 10살짜리 어린아이일 뿐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쌍둥이들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공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들의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운명이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날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어요. 공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응급 상황이야. 모든 의료진 집합.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긴급 방송 소리에 쌍둥이들도 긴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공주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 수연 씨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병원의 비상등만 깜박이며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어머, 이런 일이.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녔어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는 몇 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은지야, 엄마 옆에 붙어 있어. 수연 씨가 딸들을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바로 그때 쌍둥이들은 공주의 병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괴로워하는 신음소리 같았어요. 엄마, 저 소리 들려요? 은지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응. 공주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전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모두 발전기실로 뛰어가는 바람에 공주의 병실 주변이 잠시 비어있게 된 거예요. 민지야, 지금 아무도 없어.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민지도 주변을 둘러봤어요. 순간 두 아이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은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잖아. 그런데 공주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정말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지? 민지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연 씨는 비상등을 가지러 간 상태였어요. 민지야, 우리 그냥 한 번만 봐도 될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봐. 응. 멀리서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공주의 괴로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멀리서만.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병실로 다가갔어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공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가. 민지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은지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말했습니다. 민지야, 저거 봐. 은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공주의 손목 부분이었어요. 뭐가? 저기, 혈관 색깔 좀 이상하지 않아? 민지가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손목 안쪽 혈관이 평소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저건.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민지야, 혈관의 색깔을 잘 봐야 한다. 특히 손목 안쪽 태연혈 부근을 말이지. 그 색깔이 다르면. 은지야. 민지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불렀어요. 왜?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 혈관 색깔이 저렇게 되면. 은지도 눈이 커졌어요. 혈액순환 장애? 맞아. 그리고 그럴 때는.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은지가 여전히 주저했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민지가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맥을 짚어보라고 하셨잖아. 일단 그것부터. 맥? 응. 맥만 짚어봐도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하셨어. 두 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공주의 괴로운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은지가 말했어요. 응. 한 번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공주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괴로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 손가락을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 맥이 너무 빨라. 그런데 동시에 약하기도 하고. 그럼?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허혈인 것 같아. 은지도 맥을 짚어봤어요. 정말이네. 그럼 이건. 두 아이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서양의학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동양의학적 증상이었어요. 민지야,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거기 있는 사람.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쌍둥이들은 깜짝 놀라며 급히 물러났습니다. 저희는 민지가 당황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때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딸들이네. 경비원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저희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구경? 여기는 구경할 곳이 아니야. 빨리 엄마한테 가렴. 네. 쌍둥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두 아이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맞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쌍둥이들은 계속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지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고작 10살짜리인걸. 그것도 맞고, 두 아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쌍둥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지야, 만약에 정말로. 응?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공주님을 도울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걸까? 은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그러셨잖아.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맞아. 그런데 무서워? 응, 조금. 나도.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해보자, 민지야. 정말? 응.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맞다면 공주님을 살릴 수 있잖아.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그 순간 두 아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밤, 쌍둥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힌 후였거든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민지가 밝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오늘 좀 이상하다. 평소보다 조용하네. 수연 씨가 딸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요. 은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쌍둥이들은 공주의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 복도에서 의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모든 치료법을 다 시도해봤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밤이야. 응, 은지야, 오늘 밤. 두 아이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도우며 병원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언제 의료진들이 순찰을 도는지, 언제 공주의 병실이 비는지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도 피곤해 지쳐 휴게실에서 쫓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휴게실에서 차 마시고 계셔.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희미했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쌍둥이들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 은지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 민지가 용기를 냈어요. 두 아이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어제보다도 더 창백했습니다. 먼저 맥부터 짚어보자. 민지가 할머니께 배운 대로 공주의 손목에 손을 댔어요. 총구맥, 관맥, 청맥 세 부분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어제보다 더 약해졌어.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은지도 맥을 짚어봤어요. 정말이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어열 증상이야. 그럼 혈자리를 풀어줘야 해. 두 아이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렸어요. 어열이 생겼을 때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은지야, 가방에서. 민지가 말을 하다 멈췄어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거든요. 우리 침은 어떻게 하지?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침수용 침들을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민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병실 한켠에 있는 의료용 주사 바늘이 보였습니다. 저거 써볼까? 주사 바늘? 응. 할머니께서 응급시에는 아무 바늘이나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굵지 않을까? 글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니 무서웠습니다. 민지야,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해. 그때 갑자기 공주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정말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봐. 은지야, 정말 아파하고 계셔. 응.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은지가 용기를 냈어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주사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주의 피부에 대려니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어. 민지야. 은지가 언니를 격려했어요. 응. 민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혈자리를 찾았어요. 손목 안쪽에 신문혈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바늘을 찔렀어요. 다행히 공주는 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디? 팔 안쪽 곡지혈. 은지가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어요. 두 아이는 번갈아가며 몇 개의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을 놓은 지 10분 정도 되자 공주의 얼굴 색깔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야, 봐. 은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이네. 공주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전보다 편해 보였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런 것 같아.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와. 민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떡하지? 침부터 빼야 해. 두 아이는 급히 공주에게서 침을 뺐어요. 그리고 주사 바늘을 원래 있던 곳에 놓았습니다. 빨리 숨어. 쌍둥이들은 병실 한 켠 커튼 뒤로 숨었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 점검 시간이네. 간호사가 공주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 맥박이. 간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아까는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록을 적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보고해야겠어. 간호사가 나간 후 쌍둥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성공한 것 같아. 은지가 기뻐했어요. 응.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야. 내일 밤에 한 번 더? 응. 며칠 더 해야 할 것 같아. 두 아이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니 수연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냥요, 엄마. 오늘 청소일이 잘 되어서요. 하지만 두 아이의 눈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신에 찬 빛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쌍둥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지야,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정말 효과가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맞아. 공주님을 도운 거니까. 그날 밤, 쌍둥이들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왕립병원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닥터 윌슨의 큰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제까지 위독했던 환자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호전될 리가 없어. 의료진들이 공주의 병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맥박이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쌍둥이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한 거야.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응, 정말 효과가 있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맞아. 혹시 우리가 들킬까봐. 그날 밤, 쌍둥이들은 다시 병원에 왔어요. 공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더 조심해야 해. 민지가 말했어요. 응. 의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실제로 공주의 병실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호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지? 은지가 걱정했어요. 일단 기다려보자. 밤이 되면 줄어들 거야. 두 아이는 어머니를 도우며 기회를 엿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의료진들도 피곤해 지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야. 쌍둥이들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향했어요. 공주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도 편안했어요. 많이 나아졌네. 민지가 공주의 맥을 짚어봤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그럼 오늘도? 응.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 두 아이는 어제처럼 주사 바늘을 가져와서 침수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족삼리얼도 해보자. 민지가 공주의 다리 부분을 가리켰어요. 할머니께서 전신순환에 좋다고 하셨지? 맞아. 은지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 침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야, 저것 봐. 공주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깨어나시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두 아이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당황했어요. 만약 공주가 깨어나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바로 그때 공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더니 점점 또렷해지면서 쌍둥이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공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쌍둥이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치료해 준 거니? 공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아, 아니에요. 은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몸에서 느껴져. 치매의 기운이. 공주가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동양의학을 아는구나. 쌍둥이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주님, 무서워하지 마. 나는 감사하고 있어. 공주가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상태 확인하러 갑니다. 간호사들이 오고 있었어요. 숨어. 공주가 쌍둥이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아이는 급히 침을 빼고 커튼 뒤로 숨었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공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 공주님이 깨어나셨어요. 정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을 급히 부르세요. 곧 병실은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은데. 의사들이 공주를 자세히 검사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공주님, 어떻게 느끼세요? 닥터 윌슨이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공주가 대답했지만 쌍둥이들이 있는 커튼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해.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게 있나요? 의사들이 계속 질문했지만 공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의료진들이 나갔어요. 공주는 쌍둥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공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쌍둥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공주님, 고마워. 너희들이 내 생명을 구해줬어.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는 그냥, 민지가 말하려 했지만 공주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겸손해하지 마.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하지만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은지가 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실력이 중요하지. 공주가 쌍둥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셨나 보구나. 네.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셨어요. 그럼 너희들도 한의사가 되려고?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아픈 사람을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공주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그때 공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희들 조심해야 해. 네. 의사들이 의심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갑자기 나았는지 말이야. 쌍둥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들킬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주님, 저희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건 아니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야. 저희는 괜찮아요. 정말? 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은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공주가 두 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들이구나. 그날 밤, 쌍둥이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공주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눈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정말 해냈어. 응. 공주님이 우리한테 고마워하셨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어요. 정말 안 들킬까? 글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맞아. 그날 밤, 쌍둥이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자신들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큰 풍파가 몰아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왕립병원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CCTV를 모두 확인해. 닥터 윌슨이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환자실 출입 기록도 다시 점검하고 병원 관리팀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주의 기적적인 회복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몰래 치료를 했을 거야. 하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뜻이지. 쌍둥이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민지야, 우리 들킬 것 같아.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은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민지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인 수연 씨가 다가왔어요. 얘들아,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 왜요, 엄마? 병원이 너무 어수선해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엄마, 무슨 조사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주님이 갑자기 낳으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있대. 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수연 씨가 딸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네, 저희는 청소만 도왔어요. 은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날 밤, 쌍둥이들은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셨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사람을 살린 건데. 그렇긴 하지만 두 아이는 걱정에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쌍둥이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너희들, 혹시 공주님한테 뭔가 한 거 있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지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해라. 엄마는 너희 편이야. 수연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진지했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응?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공주님을 도와드렸어요. 수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침술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침술로. 민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에게 한의학을 가르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네. 엄마, 공주님이 너무 아파 보이셔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딸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 왜 화가 나겠니? 너희들이 사람을 살렸는데. 하지만 수연 씨의 표정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왜요? 병원에서 경찰을 부를 수도 있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쌍둥이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경찰이요?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수연 씨 자신도 불안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왕립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쌍둥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수연 씨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병원 관리자와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씨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공주님 치료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뭘 아나요? 저는 그냥 청소만. 아니요, 따님들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쌍둥이들을 바라봤어요. 저희 딸들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공주님 병실 근처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건 청소 도우러 따라온 거예요. 혹시 따님들이 공주님께 뭔가 하신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작 10살짜리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연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따님들과 직접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수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무슨 조사요? 우리 딸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고 계신가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아랍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아흐메드입니다. 공주의 오빠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왕자가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병원 관리자들이 급히 인사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쌍둥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왕자님, 이 아이들이 뭔가 했다는 건가요? 네,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요. 왕자의 대답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우리 여동생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제 여동생을 치료해준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던 병을요. 병원 관리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고작 10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왕자가 쌍둥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님. 민지와 은지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제 여동생은.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그냥 아픈 사람을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왕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군요. 그때 병원 관리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왕자님, 무면허 의료행위는. 무면허? 왕자가 차갑게 바라봤어요.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무면허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왕실 이름으로 보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왕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병원 관리자들이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왕자가 수연 씨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정말 훌륭한 딸들을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재능을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날 쌍둥이들의 이름은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10살짜리 한의학 천재 자매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준비한 진짜 감사 표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쌍둥이 가족에게 왕실에서 정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은지가 화려한 봉투를 들고 흥분해서 물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수연 씨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초대장에는 아름다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티마 공주의 생명을 구해주신 민지, 은지 양과 가족분을 왕실 만찬에 초대합니다. 와, 진짜 공주님 댁에 가는 거예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입고 가지?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정장 한 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할 필요 없었어요. 다음 날 왕실에서 보낸 스타일리스트들이 집을 방문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왕실에서 보냈습니다. 우아한 여성들이 온갖 아름다운 옷들을 가져왔어요. 와, 쌍둥이들은 처음 보는 예쁜 드레스들에 감탄했어요.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물론이죠. 공주님을 구해주신 영웅들이시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저녁, 드디어 왕실 만찬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쌍둥이들과 정장을 입은 수연 씨.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고급 자동차까지 보내줬어요. 엄마, 꿈 같아요. 정말이야. 엄마도 꿈 같아. 왕실 저택에 도착하자 아흐메드 왕자와 파티마 공주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쌍둥이들을 안아줬어요. 공주님, 정말 예뻐졌구나. 공주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모두 너희들 덕분이야. 만찬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금으로 장식된 접시들이 놓여 있었죠. 와, 쌍둥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우리의 영웅들. 왕자가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만찬이 시작되고 왕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여동생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자님,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과분하다고요? 왕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공주가 나서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이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너를 구해줄 거다라고요. 쌍둥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요? 네. 정말 자상하고 따뜻해 보이시는 할머니셨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민지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묘사는 정확히 자신들의 할머니와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 할머니가 왜? 저희 할머니신 것 같아요. 공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될 거라고. 은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을 구하게 될 거라고도 하셨어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이 모든 게 할머니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 같아요. 왕자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때 왕자가 뭔가를 기억한 듯 말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왕자가 시종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곧 시종이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건 수연 씨가 의아했어요. 저희의 작은 감사 표시입니다. 왕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금빛이 반짝였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금괴입니다. 저희 왕실의 감사를 담은 금괴요? 쌍둥이들도 처음 보는 금덩어리에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수연 씨가 손을 저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어머님,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구해주신 분들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게다가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왕자가 쌍둥이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더 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더 큰 의사요? 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배워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민지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공주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의사야. 나를 살린 진짜 의사들이라고. 그때 왕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요? 너희들 할머니에 대해서요. 쌍둥이들이 궁금해했어요.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더군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다더군요. 무슨 말씀이요? 왕자가 쌍둥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내 손녀들이 언젠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치료할 것이다라고 하셨대요. 민지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믿고 계셨구나. 수연 씨도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날 밤, 쌍둥이 가족은 금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은지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수연 씨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급식비도 낼 수 있어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그럼, 그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 하지만 수연 씨는 금괴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왜요, 엄마?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람을 구했기 때문이야. 쌍둥이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쌍둥이들은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했다. 우리 손녀들. 이제 시작이란다. 꿈에서 깬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쌍둥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 수연 씨도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딸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지야, 은지야, 준비됐니? 수연 씨가 딸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왕실에서 후원하는 동서양 의학 통합 프로그램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떨리지 않아? 민지가 은지에게 물었어요. 조금. 그런데 기대도 돼. 새로운 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왔네. 맞아.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선생님들도 놀라웠어요. 한의학 교수님, 서양의학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의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네.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말이에요. 교수님이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지, 은지 양처럼 말이죠. 첫 수업이 끝나고 쌍둥이들은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지야, 우리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글쎄, 다른 아이들도 다 똑똑해 보이던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안녕. 돌아보니 같은 반 아이였어요. 난 데이비드야. 너희가 그 유명한 쌍둥이구나. 유명한? 응. 아랍 공주를 구한 한의학 천재들 말이야. 민지와 은지가 얼굴을 붉혔어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지 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데이비드가 신나게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되고 싶어.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 말이야. 너도 의사가 되고 싶어? 응.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거든. 쌍둥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한 번 봐도 될까? 정말. 너희가 봐줄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어. 그날 저녁 쌍둥이들은 데이비드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맥 좀 짚어봐도 될까요? 민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가야. 민지가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보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은지야, 이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신장 기능 저하? 맞아. 쌍둥이들이 할머니께 배운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치료해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이들아. 데이비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이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 돈을 안 받아? 데이비드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께서 그러셨어. 진정한 의사는 돈을 위해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아픈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어느 날 파티마 공주가 학교를 방문했어요. 안녕. 내 생명의 은인들. 공주님. 쌍둥이들이 반가워했어요. 너희들이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야. 공주가 기뻐했어요. 너희들은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들에게 수연 씨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왜요? 너희들이 돈이 생겨도 변하지 않았잖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만 하고. 당연하죠, 엄마. 그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수연 씨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날 밤 쌍둥이들은 또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 손녀들. 이제 너희들은 진짜 의사가 되었단다. 할머니,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민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요? 바로 사랑이란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치료약이야. 은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너희들은 분명히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말이야. 꿈에서 깬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지야,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응, 은지야. 할머니 말씀처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자. 시간이 흘러 쌍둥이들은 정말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마스터한 그들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여전히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의술은 사랑이다.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된 민지와 은지가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운 환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10살 때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우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하모니 메디컬 센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병원은 다른 곳에서 포기한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20살이 된 민지와 은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언니, 오늘 그 환자분 어떻게 됐을까?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 어제 침술 후에 많이 좋아져 보였는데. 민지가 대답하며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간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저 나이에 벌써. 맞아. 20대 초반에 이미 세계적인 명이라니. 하지만 쌍둥이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10년 전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였죠. 민지 선생님, 은지 선생님. 한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케이스래요. 어떤 증상이에요? 원인 불명의 신경마비 증상이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쌍둥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중년 남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걱정에 찬 아내와 어린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김은지예요. 선생님들이 그 유명한 환자의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이제는 감각도 없어졌어요. 벌써 3개월째인데 검사는 다 해보셨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네. MRI, CT, 혈액 검사.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지가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검사 한번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민지가 환자의 맥을 짚어봤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은지야, 이거 신장 기능 문제? 맞아. 그런데 좀 특이해.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은지가 환자의 다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 이거구나. 뭘 발견했어? 민지가 물었어요. 여기 봐. 요추 5번 부근에 아주 미세한 어혈이 있어. 정말이네. 그래서 신경 압박이. 쌍둥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가 환자 가족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린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몇 주 정도. 상관없어요. 아빠만 나으시면. 그날부터 쌍둥이들의 특별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침술과 한약, 그리고 현대적인 물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환자는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의사들은 몰랐는데 환자의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네. 진정한 의술은 환자를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몸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보는 거죠. 은지가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쌍둥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환자 많이 봤지? 수연 씨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뭔데? 그 신경마비 환자분 말인데 치료하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케이스랑 똑같았어요. 정말? 네. 할머니께서 언젠가 너희들이 이런 환자를 만날 거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거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 미래를 다 내다보신 것 같아. 수연 씨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저희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혹시 할머니께서 일부러 저희를 이렇게 키우신 건 아닐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니? 저희가 공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요? 은지가 덧붙였어요. 수연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쌍둥이들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의료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치료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 노트 봐. 은지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건 오늘 환자한테 쓴 치료법이랑 똑같아. 정말이네. 할머니께서 이미 다 써놓으셨네. 두 사람은 놀라며 노트를 더 자세히 봤어요. 여기 이것도 봐. 미래의 손녀들에게라고 써 있어. 민지가 읽어내려갔어요.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은지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할머니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정말 끝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 순간,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두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하고 있죠?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은지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 손녀들. 이제 정말 진짜 의사가 되었구나. 꿈에서 깬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많은 환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또 다른 10년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된 민지와 은지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의료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설립한 글로벌 통합의학 아카데미는 동서양 의학의 만남을 꿈꾸는 모든 의료인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새로운 연수생들을 맞이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지가 강단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생 은지예요. 강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동서양 의학의 통합을 배우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지가 이어서 말했어요. 20년 전, 저희는 평범한 10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딸들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특별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은지가 화면에 할머니 사진을 띄웠어요.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민지가 질문했어요. 한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려는 마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다른 의사가 의아했어요. 네, 사랑입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의술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사랑이 있으면 기술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그때 한 연수생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실력을 갖게 되셨나요? 쌍둥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은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0살 때 처음으로 공주님을 치료했을 때도 무서웠지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 마음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아직 환자를 볼 때마다 긴장돼요.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아, 그 마음 저희도 알아요. 은지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아직 긴장할 때가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 말씀을 떠올려요. 민지가 말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완벽한 의사는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의사는 있다고 하셨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길을 보여줄 거예요. 은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저녁, 쌍둥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이제 5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얘들아, 오늘 수업은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열정적인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한 연수생이 신기한 말을 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뭔데? 자기 할머니께서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동양에서 온 쌍둥이 선생님들께 배우게 될 거다라고요. 정말? 수연 씨가 놀랐어요. 네. 정말 신기하죠? 마치 할머니처럼. 할머니께서 미리 아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수연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엄마, 혹시 할머니께서 지금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은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셔. 그날 밤, 쌍둥이들은 특별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녀들, 이제 정말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할머니,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할머니가 꿈꾸던 그 이상을 이뤄냈어. 그런데 할머니, 저희한테 아직 할 일이 더 있나요? 은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있지.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단다. 뭐예요? 너희들이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이야. 다음 세대요? 그래. 너희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말이야. 할머니가 멀리를 가리키시더라고요. 보거라. 세상 곳곳에 너희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 꿈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로 봤어요. 세계 각지에서 아픈 사람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야. 할머니께서 너희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야. 꿈에서 깬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어. 응. 어린이 의료 교육 프로그램? 맞아.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날부터 쌍둥이들은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들은 미래의 치료자들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발표회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민지가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은지가 덧붙였어요.
어떤 아이들을 선발할 계획인가요? 성적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픈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파티마 공주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 은지, 정말 자랑스러워. 공주님, 너희들이 하려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고마워요, 공주님. 나도 이 프로그램에 후원하고 싶어. 왕실 이름으로 말이야. 정말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날 밤, 쌍둥이들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희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사진 속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였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항상 같았어요. 아픈 사람을 도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10년 후, 그들이 가르친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쌍둥이들처럼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다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한 알의 씨앗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진 거대한 숲이 되었어요. 그 숲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치유받고 사랑받고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의 힘이었어요. 기술이 아닌 사랑의 힘이었죠.